난폭운전과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이 보복운전 사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순간의 화를 잡지 못해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보복운전 어떻게 하면 근절할 수 있을까요? 자, 이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어제 저희들이 전해드렸습니다만 이번에는 앰뷸런스 운전자가 보복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언뜻 이해가 안 되는데 화면 먼저 볼 수 있을까요? 자, 저게 어떤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저 차량이 제대로 차를 띄워주지 않았던 거예요. 끼어들지 안 해줬다. 그러니까 저 응급차 운전자가 굉장히 화가 나서 예. 한 2km 정도를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서 옆으로 부딪힐 듯이 이렇게 밀어버리죠. 옆으로 부딪힐 듯이 막 바짝 붙고 그리고 상향등 켜고 계속 경적을 울리니까 굉장히 이제 공포감을 느꼈을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러더니 뭐 내려 하고 있잖아요. 저러면서 이제 교차로에서 멈춰 섭니다. 멈췄으니까 내리죠. 내려서 이제 욕설까지 퍼붓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근데 저 지금 앰뷸런스 안에 환자가 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요? 출근 중이셨습니다. 아, 그냥 앰뷸런스.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출근하고 있다가 내가 앰뷸런스를 지금 뭔지 한 4, 5년 되는데 앰뷸런스를 이렇게 비켜주지 않느냐라고 화가 나서 저렇게 지금 보복 운전을 한 건데요. 문제는 이게 환자를 태우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때는 앰뷸런스가 긴급 차량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환자가 없는 경우. 긴급 자동차에 해당하지만 원래 사이렌이나 무슨 뭐 차선을 변경해달라고 요구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이거는 이런 경우에는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긴급 자동차를 운전한다는 이유로 환자가 없어도 무조건 내 앞을 비켜줘야 된다고 본인 스스로 착각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건 아니죠. 네, 그렇죠. 앰뷸런스를 우리가 비켜주는 이유는 그 안에 환자가 탔기 때문이지 앰뷸런스 운전사 출근 빨리 하라고 비켜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보복운전 사건은 사실 이 사건만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그 영상도 있는데요. 그 영상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래 이제 방향을 변경할 때는 방향 지시를 켜야 되는데 지금 안 켜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보고 화가 난 겁니다. 화가 나서 계속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저 차를. 계속 따라가다가 그냥 따라가는데 그치지 않고 그렇게 지금 사고를 내는 거죠. 지금 사고를 내면 근데 죄명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저게 저분은 앞차가 지금 급정거를 했네요. 근데 앞차가 급정거를 했다기보다 그냥 차에 이제 쓴 상황에서 뒤차가 그냥 와서 들이받은 상황이 돼버린 건데. 그렇군요. 근데 저 사고를 내게 되면 뒷차 운전자한테 그냥 과실치상 혐의가 인정이 되는 게 아니고요. 교통방해치상죄가 되거든요. 교통방해치상죄가 되면 이제 죄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법원도 그렇고 수사기관, 경찰, 검찰에서도 마찬가지로 보복운전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엄벌을 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분도 지금 단순 과실치상 혐의가 아니라 교통방해치상 혐의로 지금 불구속 입건이 된 상태입니다. 이 화면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 이 블랙박스를 촬영한 분이 피해자고요. 이 앞차, 저 차가 이제 내가 추월한 이후의 상황입니다. 추월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끼어들어서 급정거를 해서 저렇게 그냥 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차는 그냥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똑같은 일이 고속도로 위에서 벌어졌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벌어졌는데 사중추돌 사고 나서 결국은 운전자가 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2014년 12월 19일 남해고속도로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일단 17톤의 화물차가 여성이 이제 조그만 승용차를 하나 몰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이제 차선 변경을 한 거예요. 그 여성 승용차가. 그러니까 거기에 화가 나서 17톤 그 화물 트럭이 추월해서 이렇게 계속 밀어붙입니다. 밀어붙이다가 이제 앞으로 추월을 한 다음에 급정거를 한 거예요. 자, 그래도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속 100km로 달리다가 30초 사이에 시속 14km로 줄였으니까 사실상 쓴 거잖아요. 근데 이 승용차, 여성 운전자 승용차는 가까스로 멈췄어요. 그 뒤에 따라오던 화물차도 가까스로 멈췄는데 그 뒤에 따라오던 큰 트레일러가 이 화물차를 들이받고 이 승용차를 들이받고 술주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 상황이 돼서 결국 사중추돌 사고가 나서 안타깝게도 그 여성 운전자가 사망하게 된 사건이었거든요. 징역 6년 받았죠? 이거는 굉장히 중한 선고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구속 상태로 기소가 된 게 아니라 불구속으로 기소가 된 거예요. 통상적으로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그렇게 중한 처벌을 받지 않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에도
일반 교통방해 치사죄가 적용이 돼서 예. 그러면 무기나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니까 실질적으로 살인죄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런 보복운전에 관해서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이번에 법원에서 보여준 건데요. 저도 사실 징역 6년이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 예. 이 화물차 운전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의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살인의 의도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사실상 이런 가중. 중한 결과를 날 수 예. 있다라는 거고요. 이 운전자는 계속 아니라고 주장을 했어요. 예. 나는 보복운전 한 적도 없고 이게 100km를 가다가 30초 상간에 14km로 줄인 게 무슨 급정거냐라고 오히려 이제 그렇게 계속 변론을 했었는데 이제 재판부에서 바라볼 때는 이례적이잖아요. 고속도로입니다. 이게 일반 도로도 아니고 뻥 뚫려 있는 고속도로에서 100km로 가던 차가 갑자기 14km로 줄인다는 거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기 예. 때문에 이 정도라면 충분히 보복운전의 고의가 있었다라고 판단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보복운전 사고 안 나도 이제 처벌받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보복운전이라 그거는 이제 위협운전이나 뭐 여러 가지 난폭운전이라고 보통 표현을 쓰는데요. 저렇게 특정한 대상을 상대로 해서 급정거를 하거나 끼어들기를 하거나 경적을 울리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복운전으로 이제 형사적으로 처벌받는데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한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불법 유턴을 한다거나 급정거를 한다거나 해서 불특정 다수의 위해를 가하는 경우에도 과거에는 범칙금만 부여됐는데 예. 이제는 2가지 이상을 한꺼번에 하거나 하나를 2번 이상 연달하는 경우에는 이제 징역형까지 선고가 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알겠습니다.